비판이 쏟아지자 잠정 유보된 디딤돌 대출 축소 조치는 정부 차원의 공고도 없이 전격 추진됐습니다. 배경에 고질적 가계부채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지만 수천만 원이 절실한 서민들에게 혼란을 안긴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가 조치의 전면 철회에는 선을 긋는 만큼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디딤돌 대출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디딤돌 대출은 저소득층, 신규 주택 구매자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된 정부 지원 주택담보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연간 총소득이 6천만 원 미만이거나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8,500만 원인 가구가 상황에 따라 50억 물결표 60억 원 미만의 주택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4억 원짜리 집을 살 계획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전에는 최대 3억 2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규칙에 따라 그 금액은 2억 2,500만 원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거의 1억 원 차이로 많은 구매자에게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 변경사항은 또한 반공제 또는 보증금 공제라고 하는 것을 도입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할 계획이라면 세입자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보증금의 일부를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서울에서는 대출 한도에서 5,500만 원을 이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2차 주택담보대출도 금지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새 아파트로 이사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종종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최종 상환금을 지불하기 위해 2차 대출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2차 주택담보대출도 금지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새 아파트로 이사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종종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최종 상환금을 지불하기 위해 2차 대출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궁금해하실 겁니다. 정부가 애초에 왜 이런 대출을 줄이고 싶어 했을까요? 답은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에 있습니다. 지금 가계부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이며 올해 1분기에 국가 GDP의 92%에 달했습니다. 정책 이반자들은 특히 금리가 상승하고 주택시장이 냉각되면서 이 부채를 통제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출을 강화함으로써 대출 속도를 늦추고 주택 거품이나 부채 위기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위원들은 지금 정부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감사에서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대출 중단 결정이 공식적인 통지나 유예 기간 없이 전화통화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부를 비판하며 중소기업도 이렇게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정부는 10월 24일 국가감사전에 세부 사항을 확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대출 삭감을 완전히 취소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신 차용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조정이나 점진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 의견은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정부는 재정적 책임과 저소득 주택 구매자 지원 사이에서 더 나은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갑작스럽고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변화는 이로운 것보다 해로운 것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더 주고 이러한 제안을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가 이런 변화를 완전히 폐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렇게 큰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도 효과를 낼 방법이 있을까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부동산과 경제에 대한 최신 소식을 받아보려면 그로인TV의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